토론토의 임성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매 어사인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매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 전매라는 것 뜻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ales the paper, 그 중에서 계약 중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매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매자의 환경적인 변화, 두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들, 세 번째는 이익 실현,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콘도의 전매 시기는 오리지널 펄체서가 빌더와 계약한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시기가 제한적이고 간혹가다 일부에서는 전매를 허용치 않는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빌더는 MLS 및 일반 매체에 대부분 광고를 허용치 않습니다. 이유는 본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 유닛과의 어떤 경쟁 관계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매 클로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일 대부분은 첫 번째 빌더 컨센트가 나는 시점을 클로징 시점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오큐펀시 시점으로 할 수도 있고 리갈 클로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빌더 컨센트가 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디퍼짓과 프리미엄을 한꺼번에 모기지 없이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매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셀러는 어사이너라 하죠. 바이어는 어사이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어사이너가 갖고 있는 유닛을 리스팅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MLS 등 공식적인 부분들보다는 일간지라든지 주간지, SNS 등에서 많이 노출을 시켜서 어사이니 찾는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때 어사이니가 찾게 되면 이때 나머지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일반 부동산 매매와 동일합니다. 어사이니와 어사이니에서 오퍼를 넣을 때 주는 컨디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사이니 변호사의 리뷰, 모기지 컨디션 등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겠고요. 필요한 서류로는 원래 계약서, 에비던스 오브 컴플라이언스, 이 에비던스 오브 컴플라이언스는 오리지널 펄체서가 빌드한테 냈었던 디포짓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또 그 외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멘드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컬러 셀렉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사이너와 어사이니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일단 계약은 다 성립이 되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은 빌더 컨센트를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사이니에 대한 정보와 각종 서류를 내고 어사이먼트를 피를 지불을 하게 되면 빌더들은 이것도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겠죠. 거기에 전매 의무와 조건 등을 단 빌더 컨센트를 배부하게 되고 여기서 어사이너와 어사이니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이 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사이니가 어사이너에게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전매에 대한 이 프로세스는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전매거래 장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매에 대한 장점,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디파짓과 프리미엄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등기가 나지 않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랜드 트랜스퍼 텍스, 취득세는 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HST 리베이트 부분들이 좀 약간 복잡한데요. 빌더가 컨센트를 내줄 때 HST 리베이트 부분들은 나는 상관은 안 할 테니 어사이니가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사이너는 이 HST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됩니다. 시장이 침체가 될 때 전매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부동산 가격이. 근데 여태까지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불리한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빌더들이 그 마케팅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가 오래 걸리고 좋은 가격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마켓 밸류 산정하기도 어렵고 클로징 코스도 있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리세일보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의 어려움, 어사이니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경험 많은 에이전트와 거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전매 마케팅은 어디다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Enough exposure is crucial point to sell. 이건 비단 전매뿐만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매에 대한 광고를 갖다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매 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전매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컴텍스 신고 시에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거 보고 안 하셔서 기존에 대한 세금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셨던 부분들도 많은데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원칙대로 인컴텍스 시에 반드시 양도차익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매매 거리가 HST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운페이 했던 부분들하고 프라핏 부분에 대해서는 HST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운페이 5만 불에를 하셨고 5만 불에 프로핏이 났을 경우에는 13%에 대한 13,000불에 대한 HST를 부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HST 리베이트 문제 부분입니다. HST 리베이트 부분은 보통 원래가 Occupy 플러스 OON이 됐을 때 HST 리베이트 부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전매해서 이렇게 파락거리면은 어사이니가 이 HST 리베이트를 받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빌더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개인별 CRA에 청구를 하라고 통상적으로 합니다. 다음 전매 비용입니다. 전매 비용은 요즘은 빌더들이 인센티브로 제로로 만들기도 하고 리갈피만 부담하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어사이너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매를 할 때 원 계약제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빌더들이 어사이너한테는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개발 부담에 대한 캡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클로징 크레딧이라든지 리스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어사이니가 클로징 못했을 때는 책임은 원매자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은 가족 간 네임 체인지들도 많이 하는데요. 이때도 양도채액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많은 부분들이 주의를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전매로 양도하라고 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매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전매에 대해서 상의하고 거래를 진행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이메일과 카톡에 대한 아이디가 있으니까요. 이리로 연락을 주시기도 하면 되고요. 기타 주택 및 비즈니스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416-562-4100번 임성주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